자, 취임의 마수다 이번에는 반도체 얘기를 조금 한 발 더 들어가서 깊이 있게 다뤄볼까 합니다.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반도체 용어들이 또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. 뭐 기존에 있던 용어지만 부각되는 타이밍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끄집어내는데 자, CXL이라는 단어가 지난주에 나왔고 이번에는 또 주말을 거치면서 소캠 앞서 잠깐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. 정확한 용어의 그 풀이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시스템 원칩 이게 뭐, SOC인 것 같고 예. AMM은 모듈 같고 어드밴스드 메모리 모듈 이렇게 해석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결국에는 CXL도 그렇고 이 소캠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약간 플랫폼 네네. 그러니까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의 방법론 아닐까 싶긴 한데 모르겠습니다. 이거 뭐 간밤에 나온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모르죠. 왜냐하면 이게 스탠더다이제이션을 규격화, 표준화를 위해서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자기네 그 제품에 차세대 제품 이게 뭐냐면 개인용 PC의 AI를 좀 옵티마이즈 하는 그런 제품을 하겠다고 발표했었죠. CES에서. 이른바 디지츠라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그 기존에 있는 뭐 그 듀얼 인라인 메모리 모듈, 그 일반적인 D램의 모듈인데 그건 뭐 부족한 거예요. 전력도 더 낮춰서 싶고 그 이 사이드 작으니까 스페이스도 좀 줄이고 싶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규격을 만들자 라고 나온 얘기가 이제 이거 같아요. 소캠이라는 거고요. 어쨌든 방식은 삼성 하이닉스 조금 다릅니다. 삼성은 좀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방식대로 하고 하이닉스는 조금은 뭔가 그 효율성, 가격을 좀 낮추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뭐가 됐든 간에 다 하는 거죠. 그래서 근데 요게 처음에 디지츠라는 AI 전용 그 노트북 PC인가 성능 좋은 거 요거 용도로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 다음 버전부터 들어가요. 시간이 좀 걸려요. 아마 한쪽으로는 뭐 그렇잖아요. 이렇게 늘 얘기하지만 그 클라우드 어딘가에 센터를 두고 쏴주는 거에서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 우리가 PC라고 하는 거 뭐 본체 이렇게 있고 그러다음에 포터블이 가능한 휴대용 노트북, 그다음에 타블릿, 그리고 이제 결국에 모바일, 폰으로 가서 나중에 폰의 변형도 뭐 여기다 뒤집어 쓸 건지 아니면 그냥 하나 꽂을 건지 뭐 여기다 찰 건지 이게 가려면은 물리적인 공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 칩이 이제 뭐 또 하나가는 이제 열나잖아요. 그렇죠. 저전력. 이게 뭐 엄청 뜨겁고 시끄럽고 사실 그 워크스테이션 그 뭐 이른바 슈퍼컴퓨팅은 아니지만 개인이 쓰는 뭔가 이렇게 막 병렬로 해놓은 것 같은데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것만 갖다 놔도 막 시끄러워가지고 여기 다리 밑에 놓으면 여기 뜨끈뜨끈하거든요. 그거 쉽지 않죠. 집에서 놓고 하기는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지금 이런 조합들을 등장시키는 것 같은데. 맞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. 시간이 걸리는데 일단 이런 내러티브는 좋은 거고요. 뭐 D램 하면 삼성 하이닉스밖에 없으니까 둘이 꽁짝꽁짝해서 해보겠다는 건데 첫 번째 버전 디지츠는 아니고 두 번째 버전이니까 제품을 규격화하고 그 다음에 또 승인 받고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HBM처럼 이게 커스터마이즈 된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범용화 시키려는 노력을 삼성하이닉스 하지 않겠어요? 엔비디아만 하고 꽝하면 안 되잖아요. 엔비디아를 통해서 나가는 게 주도이지만 HBM처럼 요거 디지츠라는 것이 HBM, GPU처럼 그 정도일지는 잘 모르는 거니까 좀 이렇게 밀고 당기게 하면서 규격화시키고 제덱을 통해서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니까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. 하지만 주가는 좋고요. 주가는 그 영향을 받고요. 일단은 기본적으로 HBM과 비슷하게 이젠 I/O, 인풋, 아웃풋 단자의 개수를 넓히면서도 간격을 스페이스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마 기술적으로 아주 쉽게는 안 될 수도 있어요. 우리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HBM 할 때 MRMUF라 할 때도 그것도 이제 몰딩, 그렇죠, MR 머프. 그게 몰딩 할 때 이게 몰딩 할 때 그게 이제 삐뚤어져 갖고 구리가 그게 잘 안 맞아서 쉽지 않았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조그만 D램을 할 때는 또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. 삼성처럼 안정적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먼저 에폭시를 하고 구리를 세워서 안정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구리를 뚫어야 되는 그 식각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코스트가 더 들어요.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각각 하는 입장이 코스트보다는 안정이냐 코스트냐 이런 거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걸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요거 때문에 사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사실은 오늘 주제 요거보다는 그 TSMC하고 인텔 이런 거랄까.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서버용 온 디바이스. 우리 아세요? 온 디바이스가 되면은
휴대폰에서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은 그 데이터 센터 갔다가 와야 되는 게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 온 디바이스가 처음에 많이 뜨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는 또 속도가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죠? 딥시크 발이 딥시크이 아니고 네. 그렇죠.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AI 수요가 괜찮아 이런 식으로 바뀔 가능성을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센티먼트가 좀 나아지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. 네. 거기서는 뭐 삼성 하이닉스 둘 다 수급이 좀 좋으니까 그래서 오늘 좀 하이닉스는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그리고 HBM을 대체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. 그렇죠. 또 다른 용도로서의 우리가 장점을 해보자. 근데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보다는 아까 그 관련되는 뭐 PCB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들썩들썩 하는 게 네. 이런 건데 조금 오늘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. 자막이 몇 번 질문으로 가죠? 2번 질문 같나? 자, 두 번째 질문인 것 같아요. 기존에 뭐 그냥 쭉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세 번째, 엔비디아 특수용 DRAM 국내 수혜가 클 것인가? 뭐 똑같은 얘기긴 합니다만 SK 아직 몰라요. 아직 모른다. 아까 말한 것처럼 삼성은 이제 안정적인 거, 에폭시를 넣고 그 다음에 구리를 뚫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고 비용이 들어요. 하이닉스는 이제 구리를 와이어로 해가지고 얇게 하고 에폭시를 나중에 넣어가지고 하는데 그런 나중에 안정성이 있는데 비용이 적게 들어요. 근데 어떤 게 더 소구가 될지는 가봐야죠. 네. 이제 각자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 거니까 아직 모른다. 이런 얘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네. 참 복잡해요. 그래서 어렵고, 네, 뭐 용어도 어렵고, LPDDR, 뭐 로우 파워, 뭐 저전력 뭐 이러는데 하여튼 지금 문제는 전력을 좀 적게 소모하고 용량은 더 키우는 게 당면 엣지 디바이스로 가려면은 스페이스를 줄이고 그렇죠. 공간은 또 줄여야 되고. 자, 미국 정부가 반도체 칩스법이라고 하는 이 보조금 지급 조건을 재협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. 네네. 뭐 반복적으로 나왔던 내용인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? 이게 자동차한테 우리 관세 매긴다는 거잖아요. 4월 2일 날. 네, 그런 것처럼 반도체에도 관세 없는데 양 나라가 관세 먹을래 아니면 보조금 좀 줄일래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그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 메모리 없는데 비메모리 하지 말고 메모리 좀 와서 해. 뭐 여러 가지 조합이 있을 수 있거든요. 뭐가 됐든 간에 우리 잘 버티면 됩니다. 왜냐하면 가장 먼저 이슈가 된 건 TSMC예요. 네네네. TSMC, 인텔 죽지 말고 그렇죠. 살리자고 좀 난리 치는 거잖아요. 인텔 구하기에 나선 TSMC 이렇게 하는데 뛰어들자니 주주들이 이거 돈 안 되는 거 왜 들어가? 라고 해버리면은 피곤해지잖아요. 아마도 인텔은 이제 그 CPU 설계하는 거는 브로드컴이 관심이 있다니까 파운드리만 TSMC하고 조인트 벤처를 할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협력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잘 질질 끌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되기를 바라죠. 삼성한테 그게 나쁘지 않으니까. 그렇죠. 근데 뭔가 싸우는 거 지치는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? 그렇지. 근데 뭐 눈치 게임이야. 걔네가 너무 잘해버리면 우리한테 바로 오잖아요.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.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 떠나치고 조용히 있는 게 낫겠군요. 맞아요. 우리한테 보조금 안 준다? 그 삼성전자한테 그거 별 관계 없습니다. 관계 없고요. 45억 불 안 줄 수 있겠습니까? 우리만? 안 돼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하는 게 괜찮고 좋을 건 없지만 관세 문제. 관세로 반도체를 매긴다? 대신 관세 안 받으려면 미국에 가서 땅에서 반도체 지어 메모리. 중국에 너네 공장 있지? 그거 폐쇄하고 미국으로 와. 극단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. 지금까지 뭐 바이든 한다고 다 물어치르고. 그럼 뭐죠? 시간이 걸리죠.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만약에 반도체 수요가 좀만 넘으면 어떻게 돼요? 쇼티지가 나죠. 그렇죠. 그럼 우리 가격은 폭등합니다.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그 플로우로 가면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술적으로 장벽을 HBM 4건, 4이건 뭐 이런 계산 소캔이고 뭐간에 만들려고 했을 때 제대로 만들고 생산에 문제가 없는 게 중요한 거지. 그거 뭐 네고에이션 우리가 특별히 나쁠 거 없다. 왜? 대체를 못 하니까. 조선은 왜 그래요? 방산할 때. 걔네가 대체 못하니까 대한민국에 손 내밀잖아요. 만만한 게 자동차는 대체가 많죠. 철강도 그렇고. 그러니까 딜이 맞는 거예요. 우리가 할 수 있고 걔네들이 대체하기 쉽지 않은 거는 좀 버티면 됩니다. 그렇죠. 자, 미국 정부가 이 보조금 수혜 기업의 중국 투자를 문제 삼는 이유는 뭐 뻔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렇죠. 이번에 딥시크라고 하는 것들이 이 로사양으로도 저게 만들어지나? 뭐 이런 것들 때문에.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HBM 하이엔드 쪽으로 그쪽에 넘어가는 거 없거든요. 여기서 팔아가지고 싱가포르나 어디 갔다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건데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의 HBM 문제인가? 지네들 엔비디아와 그런 거 문제죠. 그래서 우리한테 이슈가 될 건 없고요. 그래서 큰 게 이슈가 될 거는 없을 것 같고요. 중국 투자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거든요. 1년에 10% 마이그레이션 해주고 이런 거를
바이든하고 달리 약간 트럼프가 우리는 미국에서 다 생산해 중국 닫아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그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 후과가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.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현재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그냥 조용하게 낯짝 엎드려서 좀 지켜보고 있다. 네. 뭐 나서기도 뭐하고 뭐한 부분은 있는데 제가 지금 보는 그림은 뭐 띄울 수는 없습니다. 미국 내 이제 반도체 투자 현황 그래갖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, 인텔, 네. 그다음에 TSMC, 삼성, SK하이닉스 뭐 쭉 보는데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돈 엄청나게 갖다 부어놨네요 지금 이미. 더 할 예정이죠. 더 할 예정이고. 근데 사실은 삼성전자는 비메모리고. 네. 근데 우리나라 비메모리 수율이 안 나오니까 빨리 하라고 하든 말든 간에 갈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미뤄진 거잖아요. 2026년 내년도니까. 네. 삼성 하이닉스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죠. 네. HBM용이니까 좀 늦게 한들 관계 없고 큰 이슈는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미국보다는 중국이에요. 중국에서 그 중국 업체들이 난리쳐 CXMT라든지 YMTC가 D램 낸드에서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그쪽에 우리가 마켓쇼 갖게 되는데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D램에서 거기서 마켓쇼가 한 30-40% 되거든요. 근데 얘네가 자꾸 그 저가 모델로 나오면 우리가 마켓쇼를 뺏기게 되는 거잖아요. 그게 이슈인 거죠. 그게 우리의 그 수급에 있어서 반도체 그 레거시 제품의 수급에 있어서 있다는 건데 단 좋은 거는 이 기술적으로 말이죠. 중국의 그 CXMT D램을 엄청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. DD 하는데 걔네들이 XY까지 오를 때까지는 괜찮아요. 근데 G 다음에 A에서 B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. B 넘어가는 게 더럽게 어렵습니다. 어려워요. 삼성 하이닉스만 성공한 거예요. 삼성도 성공을 못해서 B가 쉽지 않거든요. 근데 B부터는 EUV를 하든지 EUV를 안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난제가 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이 중국을 기술적으로 그 14나노 이하를 제재만 한 2년만 더 해주면은 우리가 좀 편하게 갈 수 있어요. 물론 중국 마켓을 우리가 더 뚫지 못합니다. 그건 아쉽지만 그건 다른 지역에서 넓어지길 바라는 거니까 걔네들이 기술적으로 1B 될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좀 가지면서 거기서 지금까지는 저가 모델로 레거시라든지 이런 모델로 자기네가 향유하는 거죠. 그건 어쩔 수 없고요. D램은 그렇고요. 랜드는 좀 신경이 씁니다. 랜드는 걔네가 기술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요. 랜드는 잘못하면 감산을 이미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좀 아킬레스 건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오게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. 중국 내의 생산 비중이 좀 줄어들 경우에 우리나라의 아무래도 그 뭐랄까요 이 외형 그동안 뭐 알게 모르게는 아니죠. 사실 다 아는 거지만 그렇죠. 외형을 만들었던 부분의 어떤 데미지,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은 좀 측정해 보시면 어떨까요? 그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삼성은 그게 데미지가 심하게 왔던 거고 작년 말 올 초까지 4, 4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거에 상당 부분도 그게 있는 거고 하이닉스는 덜 그런 게 보이는 이유는 그 비중이 없어서가 아니고 HBM이 워낙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향으로 그게 가린 거예요. 그래서 모든 게 스타트가 HBM이 뭐 데이터 센터건 온디바이스 이게 스무스무 안 가면은 중국 쪽에서의 마켓쉐어를 뺏기고 있는 시츄에이션이 계속되면은 언젠가 이게 다시 도드라질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팍팍팍 올라가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.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갖고 가는 숙명입니다. 현재까지는.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이제 국내 투자를 뭐 줄일 수는 없을 거, 뭐 줄인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투자를 뭐 동시에 다 확대하고 있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텐데 양사 모두 지금 보면은 알게 모르게 물론 SK는 장사가 잘 된다고 하지만 나머지 쪽에 퍼뜨려야 되는 부분 이게 나눠 먹는 거는 모르겠지만 이게 좀 쭉쭉 뭐 약간 밑빠진 도구에 물 붓기는 뭐 약간 그런 느낌? 자금적으로는 녹록치는 않은 것 같은데. 녹록지는 않죠. 양쪽 다. 네, 지금 뭐 작년보다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 작년 10조 초반에서 지금 거의 20조 투자한다고 하이닉스 높인다고 하고 또 용인도 하고는 더 높여야 되고 하거든요. 이 속도를 이게 편하게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삼성,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이나 우리 장비 업체들이나 소재 업체들이 으쌰으쌰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에 뿌릴 돈이 그렇게 국내 업체들한테 편안히 갈 것이냐는 거잖아요. 지금은 낙관할 수 없습니다. 다만 올해 실적이 좀 좋아지잖아요, 작년보다. 내년도도 상당히 좋다는 감이 생기면은 그러면 이제 그 한국의 정부가 뭐 지금 정부가 됐든 다른 정부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올 하반기에는 내년도를 바라보고 보조금을 줘야 돼요. 다이렉트로 돈을 줘야 됩니다. 유망한 업체는. 그러면 내년도 준비할 수 있거든요. 그게 타이밍적으로는 여름이에요. 여름 지나면 그 타이밍 또 놓칩니다. 그래서 우리도 일단 6, 7, 8월이 그런 삼성 하이닉스의 낙수 효과 for
소부장 언제를 위해서? 내년을 위해서. 그 결정이 6, 7, 8월이니까 논의가 지금부터 좀 되기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이르죠. 그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결론 지어야 됩니다. 투자 전략 어떻게 뭐 6월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? 한국 전체적으로 그렇고 네. 2650까지 가면은 대한민국 코스피가 그냥 원복 회기 정도입니다. 아, 2650포인트? 네. 거기까지 가는 데는 삼성하이닉스가 5% 정도 오르면은 일단 다른 게 조금 올라도 가능합니다. 네. 아마도 꽃샘추위가 4월까지 안 간다면은 그 전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아주 심플하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. 자,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.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